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오늘은 따끈따끈한 새채 깜빡깜빡해도 괜찮아 저자이신 장유경 박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북토크를 해보겠습니다. 독자분들을 직접 만나면 너무 좋겠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독자분들께 미리 받았던 질문들을 가지고 제가 여쭤보고 박사님이 좀 궁금했던 점을 해소해 주시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책의 저자이신 장유경 박사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장유경입니다. 제가 원래는 유아하고 아동 발달 심리를 전공하는 심리학자인데요. 이번에 어떻게 이렇게 노년과 경도인지 장애에 관한 이야기를 쓰게 됐어요. 그래서 깜빡깜빡해도 괜찮아 이 제 저자입니다. 박사님은 그 아동발달 전공자로 다들 독자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이번 책은 아동에 관련된 책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노년이랑 경도인지장애라는 좀 생소한 주제를 가지고 책을 맞아요. 쓰셨어요. 그렇게 쓰시게 된 계기나 네. 이유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독자분들이. 아마 가장 큰 계기는 저도 나이를 먹어서 네. 저도 깜빡깜빡 자주 하게 되고 친구들 만나면 전부 그런 얘기예요. 뭘 잊어버렸다. 네. 뭐 오늘은 뭐가 생각이 안 났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자주 하게 돼서 저의 그런 노화에 대해서도 관심이 생겼고 네.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2019년부터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합가해서 살게 됐어요. 네. 근데 엄마가 이제 경도인지 장애를 앓고 계셨던 거죠. 한 10년 동안. 그래서 저도 그 병을 너무 모르고 생소하고 그래서 이것저것 찾다가 이제 그걸 기록으로 남기게 됐고, 예, 그래서 이렇게 책이 나오게 됐네요. 독자분들은 뭐 치매는 좀 아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예. 경도인지장애 굉장히 생소해서 저도 예. 굉장히 생소했거든요. 박사님께 처음 들었을 때 예, 그쵸. 경도인지장애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사실 저도 이 그 진단명을 의사 선생님한테 직접 들은 게 아니고, 진료 기록을 떼보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검사를, 엄마가 진단을 받고, 그러니까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아무 말씀 안 해주시고 이렇게 해라. 그래서, 치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치매 초기로 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찾아보니까 경도인지 장애라는 진단명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건망증은 이제 우리도 뭐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건망증 있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건망증은 나중에 이렇게 힌트를 주거나 갑자기 나중에 생각이 막 나요. 그때 잊어버렸던 단어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정상인데 자기가 이렇게 기억이 좀 부족하다, 깜빡깜빡 뭘 잊어버린다 했을 때가 건망증이고, 그 다음에 완전히 이 극단의 치매는 사실 기억력뿐만 아니라 뭐 인지, 성격, 모든 그 기능의 전반에서 퇴화가 일어나는 질병이죠. 그래서 치매에 걸리면은 사실 뭐 일상생활이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러니까 뭐 식사를 혼자 하시기도 힘들고 화장실도 혼자 못 가시고 뭐 목욕 같은 것도 혼자 못 하시고 결국은 누군가가 옆에서 다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되고 기억에 관해서는 정말 그 자식들도 못 알아보고 그쵸. 본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 이제 치매라고 하면 치매는 무서운 게 한 번 딱 진단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 더 나아지기가 힘든 병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그 치매와 건망증 사이의 단계라고 생각하시면은 쉬울 것 같아요. 경도인지 장애는 말 그대로 아주 가볍게 인지 장애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기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기억에서 기억형. 그래서 기억의 저하가 생겨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금방 이제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설거지 하시고 나오시면서는 내가 뭘 먹었나? 그 식사하신 거 잊어버릴 수도 있고 같이 식사했는데 손주 보고 너 밥 먹었니?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바로 전에 일어났던 일도 자꾸 잊어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죠.
어머님이랑 같이 사시면서 이제 노년에 관심을 갖게 되셨고 경도인지 장애에 대해서도 네. 더 공부하고 연구하시게 됐다고 하셨는데요. 그걸 기록을 하셨어요, 블로그에. 네. 박사님이. 네. 그 블로그 기록을 토대로 책까지 집필하셨고. 예. 근데 블로그에 글을 쓴다는 게 말이 쉽지. 저희 학교 다닐 때 일기 쓰기 싫은 것처럼 그것 너무 어려우셨을 것 같고 또 박사님이나 어머님 일상이 드러나잖아요. 공개적으로. 네. 그게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블로그를 쓸 때는 좀 이제 엄마랑 살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엄마가 어떤 거는 정말 바로 한 5분 전의 일인데도 잊어버리고 또 어떤 건 또 잊어버렸을 것 같은데 기억을 하시고 네. 너무 그런 현상들이 이렇게 흥미로워서 제가 기록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디 여기저기에 적거나 이러기보다는 아, 블로그라는 게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러고 처음엔 아주 가볍게 생각했어요. 이 블로그에 누가 오겠나? 누가 읽겠나? 아무도 뭐 읽는 사람 별로 없을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쓰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저한테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기록이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엄마하고 막 하루에 막 굉장히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도 이렇게 저녁 때 앉아서 이렇게 블로그를 적다 보면 아, 엄마가 이래서 이러셨구나. 뭐 그런 네, 생각도 네, 할 수 네, 있게 네. 되고 뭔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가는 그래서 저는 또 블로그를 쓰면서 이렇게 도움을 또 많이 받았죠. 그런 면에서는. 그 책을 쓰신다고 하니까 어머님 반응이 궁금해요. 네. 어떤 반응을? 맞아요. 그러니까 블로그는 사실 엄마가 제가 이렇게 어떤 용도로 많이 사용했냐면 예를 들어서 엄마 오늘 옷 이거 이제 며칠 입으셨으니까 갈아입으셔야 돼요. 그럼 엄마가 오늘 처음 입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블로그를 막 보여드려요. 엄마 어제 이거 입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보여드리고 그럼 이렇게 보시면서 아 이게 뭔가 아마 하면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블로그는 사실 엄마가 이렇게 보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별 부담이 없었는데 네네. 책이 나오면 이제 완전히 이렇게 세상에다 대고 남는 거잖아요. 네, 우리 엄마가 경도인지 장애예요. 네, 이렇게 네. 진짜 이렇게 크게 그 소문을 내는 거라 저도 좀 걱정이 많았고 이런 책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을 때 동생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언니 입장에서 한번 언니도 엄마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엄마도 자존심이 있고 그러신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좋겠냐. 그래서 반대를 많이 해서 제가 사실 마지막 순간까지 이걸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결국 엄마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엄마 내가 엄마하고 사는 얘기 엄마가 깜빡깜빡하고 그런 얘기들을 다 책으로 썼는데 네. 쓸 건데 이거를 책으로 내도 될까요? 했더니 엄마가 마음대로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아마 어떻게 생각하고 그걸 허락하셨는지 모르지만 깊게 안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냥 엄마 허락을 받았다. 마음이 좀 가벼워져서 그래서 책이 나오게 됐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책으로 내고 싶었던 것은 경도인지 장애를 몰라서 제가 너무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예, 초기에는 이제 정말 치매인 줄 알고 막 온 가족이 막 울음바다가 되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치매인지 알고 이제 포기를 하거나 그러니까 환자건 가족이건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하고 또 제가 이제 옆에서 엄마를 직접 같이 살면서 보니까 같이 돌봄 가족들이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저는 사실 이제 경도인지 장애 분들은 일상생활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목욕을 시켜드린다거나 뭐 제가 그러지 않아도 되지만 치매 환자분들은 거의 하루가 목욕시키고 뭐 밥 준비하고 목욕시키고 밥 준비하고 뭐 빨래하고 이런 게 일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살고 있는데 그 돌봄 가족들의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들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예, 그런 의미에서 조금이라도 위로가 된다면, 네. 예, 제가 했던 방법들이 도움이 된다면, 그런 치매는 생각에서. 많이 알려져 있지만 경도인지 장애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또 환자들도 본인이 경도인지 장애인지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어서 맞아요. 박사님과 어머님이 이렇게 먼저 경험하신 내용을 책으로 이렇게 알려주시는 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조금 반가운 소식도 있어요, 박사님. 네. 경도인지 장애는 정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네, 맞아요. 예, 박사님이 책에 네, 쓰셔가지고 네. 굉장히 희망적이에요. 네. 저도 그거를, 그러니까 병원에서 들은 게 아니고, 네. 제가 이제 관련 논문을 찾다가, 그리고 이제 경도인지 장애인 거를 알고, 이제 외국의 그 블로그들을 보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경도인지 장애 진단을 빨리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5, 60대에 벌써 경도인지 장애 진단을 받고, 네, 네.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한 1, 2년을 쉬면서 치료를 받고,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정상으로 회복이 돼서 다시 일을 하게 되고, 이런 사례들이 막 이렇게 보고가 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연구 논문을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연구에서도 경도인지 장애에서 어떤 분들이 1년 후에 40%가 정상으로 돌아갔다 이런 데이터들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이제 물론 이게 이렇게 좀 젊은 층에서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크고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이 시기를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치매로 가는 시간을 훨씬 늦출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심지어 정상으로도 돌아갈 수 있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정말, 이거를 왜 이제 알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에 지금 경도인지 장애에 있는 환자를 아시는 분들은 요 시기에 관리를 정말 잘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럼 관리랑 진단이랑 관리가 중요할 텐데 내가 경도인지 장애인지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경도인지 장애인지 그건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예. 아마, 그러니까 사실 그냥 잠깐 대화를 해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일상에 나타나는 증상은 기억형 같은 경우에는 정말 깜빡깜빡 하시거든요. 그래서 가보면은 이렇게 냉장고 같은데 그 냉장고 안이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고 저 속에는 이제 정말 오랫동안 안 드셨던 반찬 같은 것도 막 있고 네. 그다음에 제가 기억나는 거는 예를 들면 추석이다 그러면은 굉장히 큰 명절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며칠 전부터 계획을 해서 엄마랑 같이 막 가서 장을 봐와요. 그리고 이제 다 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엄마가 또 혼자 마트를 가셔서 또 추석에 뭐 송편이나 이런 걸 또 사오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냉장고 열어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거 사왔다고 그리고 냉장고 열어보면은 거기에 이미 사온 송편이 또 있고 네. 근데 그런 사실을 잊어버리시고 또 사오시고 이런 일도 있고 그다음 물건도 자주 잊어버리셔요. 그러니까 통장 찾는 거, 주민등록증, 네. 통장 이런 거 거의 제가 이제 엄마 옆에 살 때도 집에 가보면 매번 그거 찾고 계시는 거예요. 막 백이랑 안 쓰는 백도 다 열어서 여기 뒀나 저기 뒀나 하면서 찾고 계시는데 그런 물건들을 못 찾아서 찾고 계시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어쨌든 증상은 이렇게 나타나지만 네. 진단은 이제 검사를 통해서 가능하고 경도인지 장애 진단 검사는 없어요. 치매 검사를 받아서 거기서 이제 점수가 치매보다도 높게 나와서 치매는 아니다. 그러나 정상보다는 떨어진다. 네. 이랬을 때 경도인지 장애로 진단이 돼요. 네. 네. 그럼 어머님은 이제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으신 그렇죠. 거죠. 예. 그러면 그 검사하러 가기까지가 쉽지가 맞아요, 않을 것 맞아요. 같아요. 어르신들은 예, 안 가시려고 예, 하시잖아요. 맞아요. 우리도 이제 검사 받으러 가자 하니까 엄마가 내가 무슨 치매냐고 무슨 치매 검사를 받냐고 막 화를 내셨거든요. 네. 그런데 마침 그 주변에 치매 안심센터가 생겼었어요. 그걸 뉴스에서 제가 봤어요. 예. 그래서 관심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려서도 안 됐는데 제가
엄마, 이건 나라에서 세금으로 해주는 검사예요. 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이거 몇십만 원짜리인데 엄마가 여태까지 낸 세금으로 나라에서 공짜로 해주는 거라서 이건 꼭 받아야 돼.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고는 순순히 가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예, 그런 제가 이 방법을 좀 이렇게 추천을 했더니 다른 분들도 이렇게 통한다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우리가 낸 맞아요. 세금으로 예. 받을 수 있는 검사다. 그렇게 해서 모시고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럼 이제 진단을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좋을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독자분들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치매로 한번 더 들었으면 뭐 정말 치료가 힘들지만 이 경도인지 장애 단계에서는 이제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한데 네. 저희가 처음 그 병원에서 들은 거는 꾸준히 운동하세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샐러드 이런 거 채식을 많이 하라는 거. 그리고 그다음에는 인지 활동하십시오. 이렇게 너무 평범한데요? 아 그래서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는 아 뭔가 좀 이렇게 뭐 독특한 방법 네네. 이런 거를 알려주실 줄 알았는데 그게 사실 다 그냥 일반적으로 너무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귀에 쏙 들어오지를 않았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정말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게 결국 WHO에서 여태까지 네네. 연구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그 치매 예방, 인지 저하 예방을 위해서 가장 권고하는 방식이 그 세 가지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신체 활동, 그 다음에 식단, 그리고 인지 활동, 예, 그 외에 뭐 사회 활동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 세 가지가 될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만 봐도 이제 점점 안 움직이시려고 하는데 맞아요. 어머님 네. 운동을 어떻게 어떤 운동을 하시는지 네. 그리고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시는지 좀 네. 궁금해요. 저희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람마다 굉장히 스타일이 다를 텐데 저희 어머니도 움직이는 거를 안 좋아하세요. 정말 저희랑 살기 전에 한 1년을 그 24시간 간병인하고 같이 사셨는데 저희가 CCTV를 달아가지고 네. 이제 엄마가 뭐 하고 계시나 이렇게 보면 하루 종일 똑같은 자세로 그 소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TV 앞에. 아니면 이제 침대에 가서 누우시거나. 네. 그러니까 정말 잘 앉아 계시는데 움직이는 거 너무 싫어하시는 분이거든요. 특별히 뭐 그래서 다리가 불편하시거나 그런 건 그러지 아닌데.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찾은 방법이 산책이에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네. 너무 처음에는 굉장히 긴 거리를 도전을 했었는데 한번 갔다 오시더니 이제 다시는 안 갈랜다 이러시고 산책도 제가 몇 번을 그 전에도 이제 모시고 나갔었어요. 그러면 어제도 갔는데 오늘은 왜 또 가냐 계속 그러시는데 이게 그 얘기를 막 며칠씩 계속 들으면 아 저도 막 이제 짜증이 막 나는 거예요. 이게 내 운동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엄마는 계속 안 하겠다 하시고 그런데 억지로 모시고 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저희는 다행히 차철하고 네네네. 예, 엄마의 그 반려견 네. 예, 이 있어서 그 차차가 한 몫을 했어요. 차차가 예, 산책의 동기부여. 예, 여기 표지에도 네. 차차가 나오는데 얘 산책시켜야 된다. 그러면 엄마가 할 수 없이 일어나서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마다 이제 다 네. 예, 동기부여를 하는 방법이 다르겠지만 반려견이 있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운동하는 책에 데. 보면 정말 박사님이 어머님을 움직이시게 하려는 그 고군분투기가 네. 다 나오는데 정말 운영의 묘가 필요한 맞아요, 부분인 맞아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일부러 뭘 막 사러 갈 것도 만들어서 뭐 마트도 한번 갔다 오고 네. 뭐 이렇게 자꾸 건수를 만들었죠. 예. 그리고 식사 또 부모님이 나이 드시면 식사가 제일 저도 걱정이거든요. 부모 두 분이 뭘 어떻게 해서 드실까 이런 게 되게 걱정인데 식사는 또 어떻게 챙기셨는지 어떤 걸 드셨는지 궁금해요. 아, 식사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제가 집에서 이렇게 삼시세끼를 해 먹어보지를 않았는데 이제 엄마를 모시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전에는 그냥 잠시 왔다 갔다 하다가 정말 같이 살면서
삼시세끼를 하니까 아 이게 아침 먹고 치우고 나면 또 점심이고 또 점심 먹고 치우고 나면 금방 저녁이고 네네. 이게 정말 세 끼를 차리는 일이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치매건 고혈압이건 그 환자들한테 일반적인 노령의 환자들한테 가장 좋다고 그 추천하는 게 WHO에서 이렇게 추천하는 게 지중해식 식단이에요. 그래서 일단 저희 아침은 조금 네. 그렇게 빵으로 지중해식 식단을 흉내낸 네네네. 그러니까 채소를 굉장히 많이 먹고 견과류, 베리 뭐 이런 그리고 탄수화물 조금 줄이고 그렇게 해서 지중해식 식단을 지향하는 그런 아침을 먹고 점심 저녁도 어쨌든 좀 단백질을 늘리고 탄수화물 좀 줄이고 채소를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박사님이 그래서, 네. 같이 어머님이랑 같이 드시기 전에는 어머님은 식사 패턴은 어떠신 편이었어요? 맞아요. 이제 제가 그것 때문에도 이제 엄마랑 같이 좀 살면서 내가 그거를 식단을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전에는 이제 간병인과 1년을 사셨는데 그분이 또 채식주의자시면서 그분이 식사를 이렇게 차려서 드시는 걸 보니까 거의 밥을 너무 많이 드시는 거예요. 밥을 고분밥으로 드시고 그다음에 반찬 조금 드시고 이렇게 해서 엄마가 그분하고 사시고 한 4개월 만에 3kg가 찌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체중물 감량하라는 얘기도 듣고 그러니까 당뇨로 가고 있던 단계여서 아 이게 식단을 많이 바꿔야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많이 줄였어요. 그 상태에서. 되게 성공적인. 네. 네. 그 다음에 인지 훈련은 어떤 걸 일상생활에서 하셨는지 그런 것도. 인지 훈련하면 굉장히 뭔가 막 네, 뭐 치매 생각하면 고수도. 근데 이게 보니까 뭐든지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의 스타일이 이렇게 고스톱을 이렇게 명절 때 이럴 때 한두 번 하지 그거를 매일 연습하듯이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신데 저희 어머니 전혀 그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사실은 여기는 제가 이제 저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했었어요. 막 심지어 처음에는 그 의사 선생님이 뭐 외국어도 좋고 한자도 좋고 막 얘기를 하셔가지고 영어 회화도 한번 시도를 해봤었어요. 우리 집에 있던 뭐 잉글리시 900인가 뭐 그런 교재가 있어서 그거 가지고 했었는데 정말 그건 아니었어요. 거의 그러니까 오늘 한 문장을 배웠으면 뭐 이틀 후에 오면 벌써 그걸 다 까먹으셨기 때문에 다시 더 진도를 나갈 수가 없고 그래서 그거는 거의 한 달도 제대로 못하고 그만둔 것 같고 그리고 한자 쓰기 같은 거 그거는 이제 책을 사와서 엄마가 스스로 쓰시는 거를 하셨었고 또 뭐 인지 그 연습하는 프로그램화된 책 같은 것들도 요즘 많이 나왔죠. 사서 해봤는데 그건 너무 재미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거의 초등학생 산수책 같은 느낌인데 엄마 계속 그러세요. 이거 왜 해야 되냐고 재미없다고 계속 그러셔서 그것도 한 몇 건을 하다가 그만뒀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이것저것 시도하다가 이제 좀 포기를 하고 있던 상태에서 이제 요양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요양사 선생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린 게 딴 것 말고 엄마가 카톡을 좀 쓰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좀 우리하고도 소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뭐 일상을 공유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그 요양 선생님이 그게 가능할까?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 그래요. 근데 그래서 이제 오셔서 매일 한 30분씩 이 자판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을 들고. 그 어머니 80대 후반에 그걸 시작하신 거죠, 카톡을. 그거를, 그러니까 그 전까지 폴더폰을 쓰시다가 이제 이걸 하려고 스마트폰으로 바꾸고 다른 기능은 하나도
잘 못 쓰시지만 딱 요거 카톡만 해서 자판을 연습을 한 20분씩 해가지고 2달쯤 하니까 그래서 매일 이제 그 짧은 시를 한 개씩 네네. 그 요양 선생님하고 같이 해서 우리 카톡방을 만들어서 거기다 올려주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거 이렇게 막 찾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고 했는데 한 2달쯤 하니까 요양사 선생님이 아, 어머니가 이 자판을 이제 외우신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경도인지 장애는 금방 바로 배운 거 그렇죠. 금방 예. 잊어버리시는데 자판을 어떻게 배우셨을까? 근데 그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몸으로 하는 거는 훨씬 더 기억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좋았던 방법은 저희한테는 카톡을 하셔서 그걸로 이제 시를 하나씩 올려주시는 거하고 또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동영상 같은 것도 좀 보시고 요즘은 네네. 스마트폰을 좀 더 활용을 하세요. 네. 그럼 요양 선생님이 카톡 시 쓰기 활동 말고 또 어머님이랑 같이 예. 해주시는 활동들이 있을까요? 아, 예. 이제 그 오시면 카톡을 하기 전에는 뭘 하시냐면 일단 처음엔 체조를 하세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국민 체조하고 뭐 노인 무슨 체조하고 이런 걸 동영상 보면서 한 30분 정도 체조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분이 굉장히 이렇게 좋은 글, 시 이제 이런 거를 찾아갖고 오셔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엄마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글귀를 받아쓰기를 시켜주세요, 엄마한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받아쓰기를 한 30분 정도 하셔서 그걸 이제 2019년부터 해가지고 노트를 마련해서 매일매일 그 받아쓰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면 엄마가 사실 우리도 요새 거의 이렇게 손글씨 안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펜을 들면 글씨가 막 흔들거리고 그쵸. 힘이 없고 막 이랬는데 이제 지금 몇 년을 그렇게 하시니까 이젠 글씨가 굉장히 이게 달라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소근육 운동도 되고 또 들으면서 이렇게 청각 기억도 생기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인지 활동을 시켜주는 좋은 활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그 시를 추천을 많이 해요. 시집을 엄마나 아버지께 선물해 드려 보라고. 그래서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집을 필사하면 그 좋은 시를 읽으면 마음도 정말 깨끗해지는 것 같은 데다가 또 그런 인지 활동도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잠깐 얘기 나왔었지만 그 차차 우리의 또 다른 주인공 차차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려견 키우는 게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맞아요. 들었어요. 그래서 잠깐 소개를 해주시면. 우리가 이제 아버지가 2018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야 이제 엄마가 혼자서 어떻게 사시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할 때쯤 그러니까 사무제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동생이 엄마가 너무 외롭으시다고 이 차차가 아주 한 1개월 됐을 때 입양을 했어요. 아주 아기 때. 그래서 비숑 강아지인데 저희는 1년을 그 후로 1년을 같이 살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딱 갔을 땐 얘가 거의 한 살쯤 됐을 때였거든요. 근데 얘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엄마가 제가 눈에도 안 보인다 막 이러셨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의지하시더라고요. 차차한테. 그리고 얘 이름 자체가 엄마 이름에서 중간자를 떼가지고 차차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방에서 같이 자고 막 그랬는데 얘가 또 말썽도 많이 부렸어요. 그 엄마가 그 청력이 안 좋으셔서 보청기 끼고 계시는데 보청기를 매번 씹어가지고 한 달에 보청기를 3번인가 밖으로 간 적도 있고 그래도 엄마가 딴 건 그렇게 아끼시면서 차차가 그런 거는 그래도 쓸 돈은 써야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맞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요양사 선생님이 오늘 가장 감사한 거에 대해서 써보자. 그래서 이제 수업하시는 소리가 제가 제 방에서도 들리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뭐에 대해서 감사할까? 귀를 쫑긋하면서 혹시 이렇게 애쓰는 맏딸한테 감사하지 않으실까? 그랬는데 엄마가 막 생각하시더니
차차가 건강해서 감사하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보물 1호 1호예요. 얘가 박사님은 우리 집 영순이 해주셨습니다, 네. 박사님. 그러니까 얘한테 굉장히 의지를 많이 하시고 연구에 그런 게 있어요, 진짜. 산책 같은 거, 네. 그 집단을 나눠서 산책을 시키는데, 자기가 그 의지로 하겠다는 사람하고, 반려견이 있는 그룹하고, 뭐,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통제 그룹하고, 네네. 이제 시간이 지나도 계속 산책을 오래 하고 있는 그룹이 어떤 그룹인가 보면, 반려견이 있는, 반려견을 키우는 그런 집단이, 네. 산책을 오래 하고, 그 다음에 반려견이 있으면 그냥 마냥 누워있을 수는 없잖아요. 밥 줘야 되지, 네. 뭐 치워야 되지,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상이 어떤 일과가 잡히는 그런 역할도 해서, 반려견 키우는 게 굉장히 좋다고 해요. 네. 그 경도인지장애는 아까 일상생활 가능하시다고 네. 어머님이 네. 본인 일상생활은 다 하신다고 들었는데 책에 보면은 조금 약간 크고 작은 사건들도 있어요. 네. 근데 인덕션 사고 맞아요. 같은 좀 위험할 수도 네. 있었던 네. 사건들이 네. 있는데 네. 예, 그런 걸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이 혼자 계실 수 예. 있는지 예. 외출을 혼자 하실 수 있는지 맞아요, 예. 맞아요. 사실은 이제 여태까지 혼자 계시는 일이 거의 없도록 신경을 계속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인덕션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사실은 이제 저는 저녁 때 이제 운동을 이제 남편이 오면 막 엄마랑 같이 있게 하고 제가 이제 운동을 하러 나가는데 그날 따라 이제 곰국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그거를 그 위에다 그 인덕션 위에 올려놓고 그다음에 이제 잊어버리신 거죠. 이게 불이 안 보이니까 네. 예, 잊어버리신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위가 굉장히 또 컴퓨터 앞에 앉으면은 그 부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렇죠. 잘 몰라요. 그런 분들 많죠. 예. 근데 어쨌든 이렇게 냄새도 좀 나고, 그러니까 소리도 좀 들리는 것 같아서 나가 보니까, 예. 다행히 이제 냄비가 다 탄 상태였는데, 뭐 인덕션은 이렇게 불이 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가스 레인지보다는 훨씬 안전해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냄비가 탄 상태에서 끝났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올려놓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혼자 계시는 게 굉장히 불안하죠. 그래서 꼭 누군가 제가 어디 나가려고 하면 그 누군가를 대체 인력을 세워놓든가 아니면은 동생들한테 언제부터 언제 시간까지는 이제 엄마 혼자 계신다라고 그거 알려놓고 하는데 네. 지금까지는 거의 혼자 계신 적이 없었고 근데 이제 엄마가 나가시는 적이 있어요, 혼자서.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은행이나 마트 이런 데를 혼자 나가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막 쫓아가면 아니 내가 여기서 30년을 살았는데 그거 못 찾아올까 봐 그러냐 막 이러시면서 혼자 가셔요. 그래서 그럴 때는 엄마 먼저 나가시고 제가 한 시간을 두고 뒤에서 따라 나가면서 이제 제대로 가셨나 이렇게 네네. 미행을 하죠. 근데 보면은 제대로 은행 같은 데는 찾아가시고 마트도 찾아가세요. 근데 이제 우리 아파트 단지를 넘어서는 사실은 혼자 어디를 나가 보신 적은 없어요. 네네. 그리고 좀 어떤 일이 걱정이냐면 갑자기 예를 들면 아파트 들어올 때 그 정문 번호 같은 거 잊어버리실까 봐. 예. 그러니까 아무도 없으면 그 문을 열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일이 생길까 봐 좀 많이 걱정되죠. 혼자 계시는 거는. 이제 박사님이랑 어머님이랑 같이 사신 지가 2년, 그리고 뭐 2년 결산처럼 이 책도 쓰시고 네. 그랬는데 2년 전과 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사실 2년 전에는 그러니까 아까 그 간병인하고 있을 때는 엄마가 거의 정말 바깥 활동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의 누워 계시거나 이러시고 그때는 이제 우울증이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버님도 돌아가셨고. 예. 그래서 얼굴에 표정도 없고 그리고 이제 집안일을 거의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24시간 간병인이 있어서 그 간병인이 다 그 부엌일이나 이런 걸 처리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꼼짝 않고 가만히 계셨는 그런 상태인데 이제 저랑 같이 살면서부터는 이제 제가 막 이제 부엌일을 하니까 이제 어머니가 신경이 쓰이시나 봐요. 나와서 같이 이제 도우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조금 분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설거지를 엄마가 하시는 걸로. 그래서 조금씩 집안일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와. 그리고 관심이 생기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막 일이 없으면 방방이 다니면서 빨래거리를 모아오시거나, 오. 예, 그리고 이제 손주들, 왜 얘는 아직도 안 들어오냐, 뭐 하고 있냐, 언제 들어온다고 하냐, 밥은 먹었대냐, 이런 이제 네, 관심이 네. 많아지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선 이제 굉장히, 좋아지신 것 같고, 근데 기억에 관해서는, 네. 기억에 관해서는 아직도 깜빡깜빡 하세요. 네. 그래서 기억은 그렇게 더 나아졌다 이렇게는 네. 확신을 못할 것 같고, 그런데 기억 외에 다른 일상생활이 훨씬 더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네. 좀 안정이 됐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따라서 이렇게 좀 엄마 마음 같은 네, 것도 훨씬 더 안정이 되신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그러면 어머니랑 사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랑 뭐 예. 가장 힘들었던 일 이런 거 예. 하나까지씩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블로그를 시작하게 된 딱 계기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산소를 모시고 그 안동을 지나가다가 네. 엄마가 옛날에 풍기에서 사셨었다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걸 그냥 깊게 주의 깊게 듣지는 않았거든요. 네네. 근데 풍기를 지나가면서 엄마 여기서 사셨었죠? 풍기 우리 한번 들렸다 갈까요? 이러면서 풍기에서 내렸어요. 그래서 차로 이제 엄마가 풍기 초등학교를 나오셨다 해가지고 네. 풍기 초등학교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엄마가 기억하는 그 위치쯤 네네. 풍기 초등학교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그 학교가 개교 100주년이 넘었더라고요. 오. 그래서 학교 모습은 많이 변했는데 학교가 그대로 있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를 방문하면서 갑자기 그러니까 엄마가 평소에 이렇게 말도 안 하시고 막 그 우울하게 그러고 계셨는데 거기를 딱 가시니까 갑자기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그 학교를 같이 다녔던 친구들 얘기며 뭐 그 시절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네. 너무 이렇게 막 생동감이 넘쳐지시면서 막 얘기를 하시면서 막 그 시절 초등학교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어떤 애들이 다녔다. 그때는 초등학교에서 벌써 졸업만 하면 결혼을 시켰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고 또 풍기에서 이제 엄마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을 가야 되는데 중학교 진학을 지도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여기는 중학교 가는 애들이 별로 없으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영주까지 친구들이랑 같이 나갔다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출문제 같은 거를 구하러 가셨나? 네네. 그랬더니 점장이한테 가서 시험 보면 붙겠냐고, 중학교 시험 보면 붙겠냐고 그거를 물으러 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초등학생이, 그러니까 시골 여자애들이, 풍기 그 꼬마들이 네. 버스를 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영주까지 나가는 건 굉장히 큰 사건이었을 텐데 그 점장님한테 만나러 이제 거기를 갔다는 얘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정말 완전히 다른 엄마를 보게 됐어요 그날. 네. 그래서 그때 저도 너무 감동이 와서 이걸 기록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블로그 첫 번째 기록이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날이 아직도 제일 기억이 나고 그때 내가 엄마랑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즐거운 일을 만들면서 살면 엄마가 이렇게 즐겁게 사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첫 번째 날이었고 근데 이제 막상 살아보니까 가장 힘든 거는 이사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부터 이제 엄마가 이사를 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사를 하면서 이게 뭔가를 이제 그제서야 실감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막 냉장고도 버리고 막 이렇게 들어오니까 니네 금방 쓸 건데 왜 냉장고를 버리냐 막 이러시는 거예요. 금방 니네 집에 갈 건데 왜 냉장고를 버리냐, 이거 나중에 또 어떻게 살라 그러냐 막 이러셔요. 그래서 우리 이제 겨우 그 이사를 끝내고 나니까 막 심각한 얼굴로 저를 부르셔서 너희 전세 언제까지냐. 그래서 남동생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너희가 언제 나갈 수 있냐.
이제 그런 이사 짐 풀자마자부터 그 얘기를 하시는데 네. 거의 진짜 거의 몇 달을 밤에 되면은 더 그러세요. 밤에 주무시려고 이렇게 누워서 생각하면 갑자기 걱정이 막 되신대요. 그렇죠. 그럼 막 일어나서 절 부르세요. 그래서 가보면 이제 똑같아요. 너희 전세가 언제까지냐. 너희 이제 나가줘야 되겠다. 남동생이 들어오려고 한다. 그래서 나가줘야겠다. 내가 딸하고 살다가 죽으면 객사하는 거다. 그래서 너희 빨리 이제 내보내고 아들하고 살다가 1, 2년 살다가 나는 죽겠다. 이 얘기를 막 하시는데 진짜 그 좋은 얘기도 한두 번 들어보면 괴로운데 나가라는 얘기를 들어오자마자 계속 들으니까 저는 나름 나는 이제 엄마의 간병인 노릇을 하겠다고 들어와가지고 네. 막 밥 차리고 이러고 있는데 엄마가 자꾸 나가라 그러니까 그게 엄청 섭섭하더라고요. 책에 보면 뭐 그 반복 질문에 대처하는 요령도 맞아요. 박사님이 네. 팁으로 주셨는데 네. 정말 유용한 것 같아요. 저희 엄마 아빠는 경동인지장을 진짜? 아니시면 네. 나이 드셔서 네. 무한 반복 요구가 맞죠? 있는데 그럴 네. 때는 네. 아주 적절하게 저도 사용하고 네. 있습니다. 네. 진짜. 근데 막상 막 그런 얘기 들으면 그 팁도 생각 안 나고, 막 어떨 때는 막 짜증나서 엄마도 소리 지르고 막 이런 적도 많았어요, 밤에. 근데 아침이 되면 또 다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그랬니? 또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책 읽으면서 참 박사님도 대단하시고 가족분들의 도움 없이는 그 어머님이랑 함께 사시고 어머님을 케어하시는 게 불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박사님께서도 어머니랑 사시고 경도인지장에 공부하다 보니까 돌봄 가족에 네, 대해서 많이 맞아요. 생각하게 되셨다고 네, 하는데 네. 돌봄 가족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관심이 생겨와서 요즘 이제 치매 돌봄 가족들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보면은 그래도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돌봄을 하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나아요. 그러니까 네, 직장을 네. 다니면서 그쵸. 저녁에 들어와서 네. 이렇게 환자를 돌보는 분들은 나은데 24시간 옆에서 붙어 있는 분들은 사실은 거의 제2의 환자? 네. 보이지 않는 환자라고 부를 정도로 이분들이 정말 그 취약한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도 치매나 뭐 경도인지 장애나 그런 가능성이 높고 생활 환경도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환자랑. 그래서 이분들이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취약해서 사실 자기도 아픈데 병원 갈 시간이 늘 놓치고 네. 그리고 이 돌봄 가족들 중에는 우울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실 것 예,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심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연구를 보니까 그 돌봄 가족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그 환자가, 그 병원에 입소하는 시기가 달라지는 그런 결과들이 있더라고요. 아니면 돌아가시거나 그런 시간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건강할수록 이게 환자 상태도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돌봄 가족이 건강하지 못하면 환자가 금방 기관에 들어가게 되거나 아니면 빨리 돌아가시게 되거나 이런 결과를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정말 환자를 잘 보기 위해서는 그 가족 자신의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왜 간병인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휴가를 가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분들이 조금 이렇게 그 돌봄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뭐 일주일에 한 번이 됐든, 뭐 하루에 무슨 여가 시간이 됐든, 네, 네. 그러니까 그 환자한테서 좀 벗어나서 머리를 식혀서 자기만의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런 걸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분들이, 저도 하다 보면, 내가 이게 엄마하고 막 큰 소리를 내고 난 다음에 딱 돌아서면, 내가 왜 엄마 환자인데 내가 왜 환자한테 이렇게 하지? 이거밖에 안 되나? 막 이러면서 막 또 자책하게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죄책감이 또 굉장해요. 그러니까 네. 돌봄을 하면서도 자기가 잘하고 있나? 내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죄책감이 굉장히 크고 이 죄책감 때문에 또 우울로 연결되기도 하거든요. 주변에서 보면 뭐 네. 어머님 아버님 아프신데 나만 맛있는 거 먹어도 되나? 나만 그러니까. 여행 가도 예, 되나? 맞아요, 이런 맞아요. 말씀 많이 예, 하세요. 예. 예. 근데 이거가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죄책감, 우울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야지 돼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도 좀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네. 저는 그래서 밤에는 이렇게 식구들이 들어오면 전 나가요. 그래서 밤에 가서 1시간이라도 운동을 하고 오거나, 네네. 아니면 이제 요새 그런데 다 닫았을 때는 걷고 오거나, 네. 그러니까 좀 산책을 하고 오면 훨씬 또 이렇게 머리가 개운해지거든요. 그래서 산책을 하거나, 그리고 저는 사실 셀프 휴가를 저한테 줘요. 그래서 몇 달에 한 번씩 이제 남편하고 둘이서 여행을 간다. 네, 그렇게 네. 해서 다 여행을 간다 그러면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럼 그 시간 동안에 동생들이랑 다 그 스케줄을 어레인지해서 엄마 식사, 뭐 약 이런 걸 다 챙겨야 되는데, 근데 좀 그럴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럴 때 너무 미안하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기정사실화해서 네, 네. 그렇게 하는 것이 다른 가족들한테도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가족들의 경우에 사실 같이 사는 사람하고 또 다르게 보일 수 네,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좀 역할을 분담해서 나누고 또 이제 이 돌봄 가족들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쓰는 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또 박사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어머님을 케어하시면서 또 박사님이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시면서 이제 행복한 노후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책에도 조금 밝혀주셨어요. 행복한 노후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그걸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엄마를 보면서 저도 내가 저 나이가 되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 난 딸도 없는데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식단, 운동, 그다음에 인지활동, 사회활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늦어도 50대에는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찾기 시작을 해서 자기한테 맞는 거를 찾으면 그거를 꾸준히 습관화하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70대, 80대에 그거를 찾아가지고는 그때는 뭘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더 훨씬 10년, 20년 전부터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결국 나이가 들면 우리의 소망은 9988이지만 99세까지 팔팔하게 사는 거지만 사실은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거든요. 그러면 노화를 인정하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근데 그 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좀 속도도 늦추고 그러니까 욕심도 좀 덜 부리고 그러나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은 잃지 말자. 뭔가 천천히라도 자꾸 이렇게 세계와 만나는 접점을 꼭 만들고, 그래서 내가 뭔가 이렇게 주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런 일을 찾아서, 하다가, 열심히, 그런 면에서 열심히 살자 하는 걸로 아직 그러니까 지금은 정리가 됐어요. 좀 더 그쪽으로는 이제 앞으로 더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박사님이랑 한 20가지 궁금증을 알아봤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출판사나 또 박사님 블로그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정성스럽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